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에 구매한 슈어 SE846 이어폰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가격대별로 좋다는 제품들 몇 개를 추가로 구매해 봤는데요. 수년 동안 코드리스 이어폰을 이용하다가 이런 음향 장비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께서 하도 말을 잘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홀리듯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리뷰인데 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가격대별로 가성비 최강이라는 이어폰들을 같이 사봤습니다. 22,900원을 주고 산 대륙의 실수 QKZ의 ZXD, 대략 ZXD의 10배 가격인 229,900원을 주고 산 AKG N5005. 이건 출시가가 999.95달러입니다. 추가로 입문용 사운드로 많은 추천을 받은 376,200원을 주고 산 소프트 이어스의 볼륨, 그리고 코드리스 음질 최강이라 불리는 소니의 WF-1000XM4입니다. 구성품은 134만 1000원이라는 구매 가격에 비해 단촐합니다. 케이스를 개봉해보면 이어폰과 이어폰 줄, 파우치, 융, 그리고 종이들이 들어있습니다. 파우치 내부에는 이렇게 여분의 줄과 다양한 폼팁, 6.35mm to 3.5mm 어댑터, 교체 가능한 3개의 노즐 인서트 킷, 클립이 들어있습니다. 구성은 약간 23만원 주고 산 AKG N5005보다 살짝 못한 정도입니다. 502처럼 블루투스 모듈도 좀 넣어주지? SE846은 4개의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탑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어폰은 다이내믹 드라이버 또는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얇은 필름의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부품 가격이 저렴하지만 소리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동판의 크기가 클수록 대역폭이 넓고 음이 자연스럽습니다. BA에 비해 소형화가 어렵고 이어폰의 진동판이 얇아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BA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는 케이스 내부의 코일 위아래에 있는 아마추어가 자성에 따라 진동 운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와이어프레임이 진동의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습도 관리만 잘해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론 잔진동이 적어 불필요한 노이즈가 다이내믹 방식에 비해 훨씬 적고 깨끗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진동하는 게 금속판이다 보니 DD에 비해 저음의 울림 표현이 부실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BA의 대역폭이 적어 여러 개의 BA를 쓰다 보니 같은 BA를 쓰더라도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의 기술에 따라 자연스러운 음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SE846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다만 BA를 써서 그런가 뭔가 볼륨이나 N5005 같이 BA와 DD를 함께 쓴 이어폰에 비해 저음의 울림이 좀 심심합니다. 저역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MMCX 착탈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니어 타입입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면 마치 TV에 나오는 가수 같은 간지가 납니다. 팁 사이즈만 귓구멍에 잘 맞으면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전 이 제일 큰 팁이 제 귀에 제일 잘 맞네요. 제가 산 이어폰들 중에 착용감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가 훤히 보이는 클리어한 케이스의 디자인이 제 취향입니다. 우측을 보면 이렇게 드라이버 캐리어가 빨간색으로 도드라지는데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우측 라이트에 레드로 표시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좌우 구분은 쓰다 보면 이렇게 쉽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없지만 이어폰을 귀에 쏙 꽂고 음악을 들으면 외부 잡음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음악이 잘 들립니다. 나름 슈어의 사운드 아이솔레이팅 기술이라네요.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노즐 인서트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블루 필터가 젠2 모델의 경우 레드 필터가 껴져 있습니다. 컬러별로 화면에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이어폰을 쓰게 되면 제대로 된 음질을 듣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제대로 된 음질을 들으려면 환자분들 기준에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번이 좋은 수준의 음원입니다. AAC 320K 정도의 음질이 좋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걸로 음원을 가공해서 들을 경우엔 플락같이 정보가 더 많은 음원이 좋겠네요. 후반 가공을 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어폰으로 플락이나 AAC 320K를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가 일반적인 의견이니 AAC 320K 수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덱이라는 게 필요하더군요. 덱은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입니다. 디지털인 음원의 신호를 아날로그인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제가 처음에 산 덱이 이 꼬다리 덱인데요. 여기에 연결해서 이어폰을 비교 청음하면서 느꼈던 게 대체 뭔 차일까? 그리고 왜 이게 더 비싼 걸까? 라는 의문에 음향장비 커뮤니티 같은 데다 글을 남겼는데 좋은 덱이 필요하다고 하여 IFI의 젠덱 시그니처와 RU6까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스마트폰에 다이렉트로 연결한 것과 이런 덱을 쓴 후 음질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터블 앰프입니다. 앰프는 입력된 소리를 증폭해서 출력해주는 장비입니다. 이어폰은 잘 모르겠는데 헤드폰 쓰실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저도 따라 사봤습니다. 근데 제가 쓰는 다이내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수음되는 소리가 적어서 인라인 앰프 같은 게 꼭 필요한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한지 아직까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니 젠킨이랑 토핑 NX7 두 가지를 사봤습니다. 네 번째로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전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맡기라는 건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새로 산 중고차를 타고 드럼을 좀 치는 회사 후배랑 외근을 가면서 차에서 음악을 들었었는데 후배는 음악을 듣자마자 베이스 쪽이 좀 강조된 것 같다고 이퀄라이즈를 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전 차주인이 베이스를 약간 강조해놨더라고요. 그때 전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바로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에 네 가지가 준비됐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환자의 영역에 입문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어폰의 음질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보니 제가 맡기라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제공하는 미니 DSP 유믹1이라는 마이크와 룸 EQ 위자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았습니다. 근데 이미 선구적으로 테스트를 한 자료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산 거지? 이건 그냥 다음에 다른 이어폰 같은 걸 측정할 때 써보는 걸로. SE846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인데 SE846과 젠2의 유닛이 동일하다고 하여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SE846 젠2가 최대 40kHz까지 재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20Hz부터 20,000Hz까지 측정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까지라 그렇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18,000Hz, 30대는 16,000Hz, 40대는 14,000Hz, 50대는 12,000Hz 이상을 거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40대라 평균적으로 14,000Hz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겠네요. 20Hz에서 200Hz까지가 저음역대, 200Hz에서 2000Hz까지가 중음역대, 2000Hz에서 20,000Hz까지가 고음역대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저음을 20Hz에서 100Hz, 중저음을 100Hz에서 500Hz, 중음을 500Hz에서 2000Hz, 중고음을 2000Hz에서 8000Hz, 고음을 8000Hz에서 20,000Hz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저 회색 점선으로 된 하만 타겟 커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어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운드 튜닝을 저 하만 타겟 커브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이 인수한 하만이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향대로 소리를 조절하게 하고 그 값을 평균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AKG의 N55005가 하만 커브 타겟을 가장 잘 따르는 걸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필터 교환이 가능하고 차트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레퍼런스 필터를 낀 상태입니다. 왜 50이라고 불리는 N5005가 음감용으로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V자 형태의 커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E846은 좀 더 평균적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커브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 이게 플랫한 사운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QKZ ZXD를 보면 좀 더 자극적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친구 중에 한 명은 ZXD의 소리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 이어스의 볼륨도 참 음감하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음이 좀 낮아 보여도 저음부에 DD를 써서 그런지 울림이 좋아 전혀 심심하지 않습니다. 뭐 극저음부나 초고역대 등 아니면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평가는 제가 뭐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좀 더 그래프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유선이 참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RMCE TW2라는 SE846과 젠2를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만들어주는 어댑터도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때 이걸 끼면 절대 귀에서 빠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뭐 이어폰과 어댑터 가격을 합치면 160만원 정도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전문가용 이어폰을 처음 사봤는데요. 확실히 전문가의 영역이라 음질이란 건 저 같은 막귀가 이해하긴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그냥 음감용으로 이런 소니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게 편하고 음질도 만족스럽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약간의 음질 향상 또는 취향에 맞다면 과감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취향은 존중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